knock and the 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이번에 174페이지입니다. 건축법 제44조에 보면은 어떤 땅이든지 건물에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1번은 그랬는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 그러하지 않는다고 뭐가 있죠? 당해 건축물에 출입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입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윗줄을 적용을 하면은 어떤 땅이든지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지 건축허가가 나는 겁니다. 밑에 줄을 적용하면 출입의 지장이 없다 그러면은 건축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윗줄을 적용해요? 밑에 줄을 적용해요? 윗줄 적용합니까? 밑에 줄 적용합니까? 이쁜 여자가 오면 밑에 줄, 우락부락 하는 남자가 오면 밑줄, 윗줄. 맞아요? 틀려요? 저도 그렇게 하는 건가 그랬더니 그렇지 않고 제가 자세히 봤더니 담당자에게 지침이 내려갔어. 이럴 때는 출입의 지장이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정식으로 건축법에서 도로를 만들어낼 지침이 내려갔더라고요.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전 사례 갖고 한번 보는 겁니다. (2012) 타경 8320에 지목이 뭐가 대지고 땅이 358평입니다. 가격이 감정 가격이 4억 1,700이 있었는데 2억 5,400까지 떨어졌죠. 이것도 유동화해서로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된 건데 이것이 경매로 나와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감정평가사가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보면 지적도상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게 이 땅이 경매로 나온 거고, 도로가 없다 보니까 여기 뭐야? 현황 도로가 있다고 한 거죠. 이게 감정평가서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보면 이거를 토지 이용계약 확인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이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영미 씨, 여기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이 땅. 저거로가 봐서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상호는 안 나겠네. 제가 봤더니 항공사진이 이렇게 됐어요. 나요, 안 나요? 가능성이 있어요. 항공사진은 보면 이렇게 돼 있고, 토지 변경을 하면 이래요. 허가가 날까, 안 날까요? 교수님은 나요. 아닌데. 제가 이게 담당자 주관에 의해서 윗줄이냐 밑줄이냐 그랬는데 내가 이거 다 따지고 봤더니 담당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도 주관이 있고 원칙이 있더라는 얘기에, 이럴 때는 밑에 줄 적용하고 출입의 지장이 없는 걸 적용하고 이럴 때는 정식 건축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 있지 그냥 하는 건 아니더라는 얘기에, 이제서야 내가 그걸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이거를 가지고 보면 용인시 도시계획, 그러니까 건축조례를 보면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개발하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건데, 저는 이 당시에 지목이 이게 대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개발과는 안 가는 겁니다. 대지로 되기 때문에 건축가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도시개발과 안 간다는 모르고 전부 다 건축허가를 받으니까 건축가에만 가야 되는 줄 알고 이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들고
용인시 건축가 갔어요. 갔더니 여자가 담당자더라고요. 인사를 딱 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때 뭐 때문에 오셨는데 그래 내가 토지 이용객 이걸 보여줬어요. 여기에 이런 땅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항공사진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토지 연결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 땅에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 여직원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당연히 안 되죠. 뭐 이런 걸 물어보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뭐 이런 걸 물어보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걸 왜 물어보러 그러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조례를 꺼냈습니다. 조례를 보여줬죠. 여기 보면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경우는 또다시 사용승낙서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동도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현황도를 이용해서 또 여기 가운데다가 건축허가를 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용인시 조례를 출력해서 담당 공무원한테 보여줬단 말이야. 용인시 조례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용인시 조례가 그렇게 되는 것도 이제 그 여자분도 그때 보신 거야. 그랬더니 그 용인시 조례가 가짜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진짜로 믿고 나도 진짜로 뽑아갔으니까 그거는 안 찾아봐도 있는 걸로 보고 이 여자 건축 담당자가 여기 있는 이 집 있죠, 집. 집을 자기 컴퓨터에서 클릭을 하더라고, 이렇게. 따닥따닥 클릭을 하니까, 따닥 하고 클릭을 하면 건축물 과정이 나타나고, 거기 주인이 누구고, 이름이 누구고, 몇 년 된 증거고, 건축물 과정이 탁 나타나. 걔네들은 그렇더라고. 따닥따닥 하다 보니까, 다 건축허가 나 있는 건물이더라고. 뭐가 건물이 아니라. 그러고 나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뭐냐면 1종1반 주거지역이죠. 1종1반 주거지역은 도시지역이라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 여기는 예전에는 비도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집들은 비도시 지역이었을 때 건축 허가를 진 것이 아니라 신고로만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여기에다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면은 그 말이 맞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비도시 지역일 때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로 지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 조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신고와 허가는 비도시 지역에는 전부 다 신고를 짓습니까? 그리고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뭐라고 담당자는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줬다 그랬죠. 건축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뭐예요? 영민 씨 뭐예요? 신고가 조금 더 열려요. 신고는 그냥 신고하고 네, 허가는 그냥 허가를 받고 강해요. 신고만 하고 내가 지금 해. 허가 해줘야죠. 근데 그 사람 얘기로는 내가 내 맘대로 집을 쳐 그냥 쳐놓고서는 집 쳤습니다 신고만 하는 거에 신고 아닙니까? 근데 그런 집은 없잖아요 사실 또. 그런 게 일반적으로 신고로냐 허가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집회를 신고한다 그러면 신고하면 허가를 하자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만 하면 되는 거고 내가 허가장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지 하는 거고 허가를 받지는 못하는 거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 생각하는데 건축 허가와 신고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신고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허가 사항이나 신고 사항이나 건축법에 다 맞아야 돼요.
신고사항이라고 해서 건축법에 맞지 않으면 중복 안 나요. 허가사항이든지 신고사항이든지 중복이 나려면 뭐에 맞아야 돼? 건축법에 맞아야 되나요? 그리고 잠시 동안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놓고 신고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한 2년, 3년 동안. 그때 그걸 없애버렸어요. 왜냐면 집을 지어놓고 신고를 받다 보니까 신고를 했는데 보니까 건축법에 맞지 않는 거야. 그럼 고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다 짓고 났는데 고치면 못 고쳐.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 3년 동안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신고했던 것을 없어서 짓기 전에 신고를 하고 나서 짓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잠시 동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3년 동안 말썽이 생겨서 법규를 바꿨습니다. 자, 건축허가 신고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똑같아요. 평면도, 인면도, 배치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출하는 서류에 허가사항이다 그러면은 건축소의 도장이 반드시 찍혀야 됩니다. 근데 신고사항이다 그러면 건축소의 도장이 안 찍혀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사가 체크해야 될 만큼 크고 중요한 건물이냐 일반 상식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이냐의 차이에. 그렇지만 뭐는 맞아야 돼? 건축법규는 다 맞아야 된다.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이나 뭐에 다 맞아야 돼? 건축법규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담당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신고를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하고는 조례를 전혀 못한다 그랬죠.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이 담당자는 허가도 모르고 신고도 모르는 거야. 아니면은 알면서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건축을 모르는 사람이면 그렇습니까? 왔겠죠. 근데 저는 건축을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건물만 짓는 거를 몇십 년 지었단 말이에요. 건축 허가만 받는 것도 해보고 신고를 받는 것도 해보고 다 해본 겁니다. 그럼 제가 그때부터 그 담당자를 데리고 강의를 해고 설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강의하고 설득을 해 말아. 기분 나빠하지 그랬더니 아니, 제가 보기에는 내가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얘기가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얘기의 상대가 안 돼. 얘는 담당자가 된 지 얼마가 안 돼갖고 내가 가만히 나이를 봤더니 얘가 젖 먹을 때 나는 집 짓고 있었어. 나이 차이가 보면 한 2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나하고 나이 차이가 한 4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공무원 시험을 봐서 임용은 됐지만은 아직 허가와 신고도 잘 모르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서류로 문의할게. 서류로 다시 문의할게.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내용증명으로 서류를 질문을 했습니다. 내용증명이 뭐예요? 내용증명이 뭐예요? 아니야. 내용증명은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네, 했다. 지금 녹취를 하죠. 녹취를 했기 때문에 내용증명 안 보여도 전화로 해서 이런 얘기하고 녹취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내용증명은 똑같은 얘기인데 녹취인데 제가 언제 이런 걸 많이 했나면 제가 중동에서 근무 많이 했다 그랬죠. 그 감독관한테 인스펙션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감독관이 와서 인스펙션 해줘야 되는데 감독관이 제때 와서 인스펙션 안 해주면 서류로 인스펙션 해달라고 집어내서 감독관 사무실에 가면은 그럼 감독관 사무실에 여직원이 있거든요. 여직원이 시간, 날씨, 무슨 날, 몇 월, 몇 초까지 딱 지켜갖고 내가 이런 걸 서류로 집어넣었다는 거를 접수해주면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때 답변을 안 하면 책임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로 안 하고 안 해줬을 때는 할 수 없이 서류로 하는 건데 말이 안 되겠길래 나 그 생각이 나가고 내가 서류로 질문할게 그랬더니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서류로 질문했습니다. 서류로 질문한 거에 대한 건 질문은 제가 뺐고
답변은 줘야 교재에다 넣는데 그 답변을 교재에 넣은 거 보면은 이게 하나 있습니다. 상기 토지의 재판 통로의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건축허가 가능하냐 한 거에 대한 여부를 지금 한 겁니다. 건축법 44조 대지와 관계 제1항 규정에 이르러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나 상기 토지는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음. 건축법상 도로나 도로법의 도로나 지적법에 의한 도로나 접하고 있지 않다. 다만 건축법 40단조에 이르러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할 수 있는 바 건축허가 신청 시점에서 현재 상기토지의 재판 통로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수년간 이용한 통로가 있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상기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답변했죠. 말로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었죠? 안 된다고 했었죠. 근데 제가 서류를 물어봤죠. 서류를 물어보니까 서류에 답변한 거는 그 담당자, 이거 윗사람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답변서 만들죠. 같이 의논하는 결과 이건 뭐 한다? 허가 가능하다. 뭘로? 출입의 지장이 없는 걸로. 저는 뭔 출입의 지장이 없는 게 뭔가 이 당시는 잘 몰랐는데 자, 출입의 지장이 없는 경우 이겁니다. 출입의 지장이 없는 경우 건축법이 언제 만들어졌다 그랬죠? 1962년도에 모든 대지에 건물을 질 때는 건축법상 도로가 접해야 한다. 6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동네가 62년도에 만들어진 것 이후에 만들어진 것 같아? 이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동네가 62년도 이전에 만들어졌죠? 이전에 아, 동네. 동네가 네. 그러니까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동네는 이미 형성하고 있었고 이 당시에는 이런 도로를 건축법상 저거 4m 이상의 도로라는 것이 없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는 뭐 갖고 내가 건물 지었다 그랬죠? 뭐 갖고 지었다고? 62년대 건축법이 나오기 전에 뭐 갖고 건축 아, 일본 시대 때. 그 일본의 조선시가 지정으로 출입의 지정이 없으면 건축허가 내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때 이렇게 만들어진 동네인데 그러니까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동네에 건물이 지어진 동네를 그 동네에다가 지금 새로 집을 질 때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집을 허물고 새로 질 때 한 집이라도 새로 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현재 건축법에 맞지 않는다고 이 건물 허물어야 못 허물어요. 제가 건축법에서 출입의 지장이 없는 경우라는 경우는 봤더니 건축법에서 건축법상 도로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서부터 만들어져 있던 동네는 예전에 있던 건축법에서 만들어지기 이전에 도를 그대로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뭐야 이게? 마을 안길이고 마을 안길인 경우에는 담당자가 물론 자기가 어떤 사람이 건축허가를 내줬을 때 건축허가를 내줬을 때는 뭐 근거를 갖고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막 내주면 안 되니까 무슨 근거 갖고 내줬냐고 물어보면 담당 공무원이 출입의 지장이 없는 걸로 내줬습니다. 왜 출입의 지장이 없는 걸로 낸다? 이거는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 1962년 전서부터 이 동네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은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동네가 있고 현황도로는 있지만은 지적도상 도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출입의 지장이 없는 걸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이쁜 사람이 오면 출입의 지장이 없고 미운 사람이 오면 건축법 도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위에 있는 지침이 있고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는
저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이렇게 판단하냐?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도 경기도 영시 전국 이동면이죠. 이것도 지목이 태지죠. 196%입니다. 지목이.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1중 2번 주거지 아까랑 똑같으죠. 여기 땅이죠. 지적상 도로가 없습니다. 여기 도로 없죠. 한강사진 보면 이렇게 도로가 있죠. 없잖아요, 이거. 아까랑 똑같으죠. 그러면 여기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그래갖고 똑같은. 그러면 이거 보면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나고. 이거 보면 나요, 안 나요? 나고. 이거 보면. 나고. 그럼 저는 이것도 옛날 마을이다 보니까 마을 안길로 봤을 때는 출입의 제한이 있느냐 없는 걸로 봐야 되는데 마을 안길이냐 아니냐를 담당자가 판단한다는 게. 그러니까 아까는 주변에 집이 가득 있는 쪽에 가운데죠. 근데 지금 보면 주변에 집이 있는 쪽이 옆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마을 안길, 왼쪽으로 봤을 때는 마을 안길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건축허가 내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사용수납 받아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담당자가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는 민원인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인 제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민원인께서는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보시지만은 저는 출입에 지장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사용수납 받아오라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서류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서류 질문해서 아까 똑같은 겁니다. 질문한 겁니다. 똑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지리하시 토지의 적법 동료가 수년간 주민들이 이용하는지 여부와 동통로 이용하여 토지의 진출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상으로 건축허가 가능 여부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뭐라고 한다 그랬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뭐라고 얘기했어? 진안이 뭐예요? 지난합니다. 진안이 무슨?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아, 나 저런 소리 처음 들어. 아니, 왜 내가 왜 이런 걸 말씀드리고 얘기하냐면, 이런 경우에 이걸 포기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네. 지금은 이거 소송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해요. 선생님. 소송합니다. 저도 이제는 언제는 마을 안길이고, 언제는 출입이 지장이 없는 거고, 언제는 동대를 이용해서 사용수납을 받은 거고, 조례 이런 거고, 이제는 거의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담당자가 해줘야 되는데도 안 해준다고 할 때는 소송을 하는 거고, 원래 정확하게 담당자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줄 때 제일 먼저 어디를 가라 그랬죠? 감사과를 가는데, 감사과에 가서도 이거는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과에 가서 농지증을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는 건데, 감사과에 것도 안 되는 건데, 제가 감사과에 가서 농지증을 해주라는 경우는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의 필지에 건축허가 받아온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필지 분할을 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사실상 대지가 200평이 있고 실질적으로 밭이 300평이 있는 거예요. 500평에 지분의 5분의 1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디가 정식으로 건축허가 받은 땅인지 어디가 허가 안 받은 땅인지 자기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농지증을 못 해준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감사과에 갔어. 감사과에 가서 아니 봐라, 여기 건축허가 받은 땅이 있고 건축허가 받고 여기에 건물 주인도 건물이 같이 낙찰받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만큼은 건축허가 받은 땅이고 여기 건축허가 안 받은 땅 아니냐? 그
그걸 구분해서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나눠서 이걸 넘치증을 이거는 넘치증이 필요 없는 거고 이건 넘치증이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뭐 이거를 안 해준다고 얘기하냐고 감독과 가서 얘기했더니 해주라고 얘기해갖고 그걸 한 적이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는. 근데 거긴 불법권 등록이 있다. 감독과에 가서 얘기가 안 됩니다. 그건 뭐라고 해야 돼? 소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을 하지 않고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죠. 행정심판 하는 게 맞아? 행정소송하는 게 맞아? 소송. 제가 행정심판에 때 졌어요. 소송에서 한 번도 안 돼. 근데 행정심판은 뭐냐면, 아니, 여기 보면 이게 농취증은 농민부의 내규죠. 그럼 해줄 것을 안 해주느냐고 보는 거는 내규를 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심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권 충분히 있으니까 내규에서 해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심판하면 져요. 근데, 소송을 했죠. 소송하면 이겨요. 그럼 판단문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 빚을 진 사람이 불법으로 건물을 짓는다면 해소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안 해주면 안 되고 낙찰 받고 하는데 원금 묻고 조건을 해줘야지 캠핑 해소하는 거 아니냐 하고 다시 말하면 농지증을 해줘야 되는 바라보는 시각이 판단문 시각과 공무원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증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하는 게 아니라 행정소송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행정심판으로 갈 거, 행정소송으로 갈 거, 감독가에 갈 거, 정식으로 소송해야 될 것. 이건 구별을 해서, 이건 소송으로 가야 되겠다. 이건 감독가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건 행정심판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보면 된다, 이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번에 보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전혀 달리 바라보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전 사례를 갖고 다시 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런 것도 지금은 소송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근데 예전에 이게 10년 전에는 이걸 내가 해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게 이걸 소송해갖고 판결을 받은 게 여러 개 있어요. 실전 사례 갖고 그거는 내가 이제 이 소송해서 판결을 받은 걸 갖고 내가 강의하겠다는 거지. 이거는 10년 전 거고, 이번에 새로 친 적은 2, 3년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거 갖고 강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칙은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옛날에는 담당자한테 설득이 됐던 것만 가지고 내가 책을 만들었고, 이번에는 담당자 설득에다가 안 되다 보니까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만 받은 거 갖고 교재를 만드는 겁니다. 차이가 그거예요. 이거하고는 조금 별다른 얘기인데요. 필지가 2개가 있고 건축 허가를 각각 받는데 앞동의 필로티를 통해서만 뒷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도 건축 허가가 나나요? 앞동은 도로에 접했어. 근데 뒤에 필지는 도로에 안 접했어. 아니,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의 필지를 같이 허가를 받았을 때는 앞동 뒷동이고 좀 없이 같이 담는 걸로 보거든요. 같이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근데 앞에 거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뒤 걸 따로 허가 받는다 할 때 그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한 번에 같이 받을 때는 필지는 달라. 필지는 달라도 같이 허가 받을 때는 되죠. 같이 허가를 받을 때는 같이 허가 받을 때는 해주거든요. 땅이 맹지라 하더라도 해줄 수 있어요. 앞당하고 같이 받는 거니까. 합의를 안 했을 뿐이지 합의를 해놓은 조건으로 보고 합주는 거예요. 이거는 담당자가 해줬을 때는. 동이 이렇게 두 채를 짓는데 뒤채는 그러면은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지 않고 한 필지를 봤을 때에 된다. 같이 허가를 받았을 때는 한 필지를 본 거야. 필지 주인이 같으면 되는데 주인이 다르면 한 번을 받아도 안 돼. 필지 주인이 같아야 된다.